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초대석 서하나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해양산업에 다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라북도는 군산을 중심으로 해양도시로 좀 손꼽히고 있기도 하죠.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에 그동안 해양수산 진흥을 위해서 힘써온 기업인이 있습니다. 티브로드 전주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해양진출 전진기지로서 전북의 가치에 대해서 조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해운의 윤석정 회장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티브로드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 국제해운이라고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외항선이 이제 항만에 입항 출항할 때 그 선박을 부두에 이제 안전하게 접안시키고 이안시키는 그런 예선, 그러니까 지금 예인선이라고 하면 더 쉽게 알아들으실 텐데 그 예선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해난 사고가 당했을 때 그 선박을 인양하고 이인하는 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같은 계열사의 윤수마린이라는 그 법인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윤수마린에서 현대중공 군산조선소하고 전용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선소의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선박을 시운전하고 진수할 때 저희 예선이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력업체가 돼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항내에서 이제 선박에 사고가 날 화재가 날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타선 소화 설비라는 그 이제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내 소방 업무도 할 수 있고 그런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이제 하고,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제가 98년도에 이제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 다른 일을 할 생각으로 명퇴를 신청해서 공직을 그때 거기서 마쳤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게 다른 일을 하려고 했던 일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제가 이제 바다에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이제 목포에 있는 예선 업체를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군산에 2척, 목포에 2척 해서 이제 4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바다에서 배들이 나아갈 길, 그리고 배들한테 좀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주로 하시는 필수 거군요. 시설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의 우리나라는 좀 수출의 90% 이상을 좀 이제 바다를 이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상 운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해상 운송의 중요성 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출은 99% 이상이 해상 수송입니다. 항공 수송은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수송을 이제 해상에서 많이 전담을 하고 있고, 또 에너지의 그 한 97%를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또 해상으로 운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이 상당히 그 수송수단으로서 그 따지면은 우리 경제가 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물과 공기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그렇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새 정부에서 해양수산부를 이제 부활시키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회장님께서도 아주 기대가 클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정말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거기 근무했기 때문에. 그리고 늦었지만은 좀 다행인 것이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또 북쪽에는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섬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해양수산부를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오히려 지난번에 이것을 없앤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해양수산부가 되면서 이제 해양 관계 모든 업무가 전부 한 곳에 모아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일부 좀 안 들어온 게 뭐냐면 네. 지금 자꾸 정부 조직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지금 잘 모르겠는데 산업자원부 지금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산업자원부에 이제 조선업무가 있어요. 네. 이 조선업무도 사실은 바다 속에 포함된 그렇죠. 바다 카테고리에서 포함된 건데 그것이 계속 안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더 되었으면 좋겠는데 차제의 그 해양수산부가 이제 부활되면서 이제 희망은 제가 이제 현직에 있었던 걸로 또 봐서 생각은 이 정부의 그 해양 입국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표시가 바로 청와대의 그 비서관들, 청와대에서 한 수석 비서관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네. 비서관 정도라도 해양 담당 비서관 정도라도 있어야 그 정부의 그 해양 입국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서해안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그 군산항 아주 그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군산항의 장점이라고 하시면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군산항은 여러분 모두 이제 아시는 것처럼 네. 그 정부 수립 당시만 해도 전국에서 몇 치 안 가는 큰 항만이었어요. 네. 역할을 크게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산업 그 개발세를 이제 겪으면서 이제 새로운 항만이 많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전북 군산의 그 항세가 이제 정체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뭐 울산이나 포항, 뭐 평택, 광양 이런 데가 많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전북으로 와서는 그 군산항이 이제 크게 활성화돼야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지금 세계 강국이면서 해양 강국이고 한데 네. 중국과 교역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중국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큰 이점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새만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새만금은 정말 우리나라 지역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큰 여기에 이제 그 뭐라 할까 그 활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새만금이 있다는 것도 큰 이점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그 군산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단순히 희망이 있다고만 생각하고만 있을 게 아니고 네. 도민 전체가 단합을 하고 똘똘 뭉쳐서 우리 힘을 우리가 길러서 정부에서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살짝 이제 그 군산항 말씀하시면서 새만금 말씀을 그렇죠. 주셨어요. 예. 이제 새만금에 거는 기대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만금 팀은 천상 군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발전이 돼야 할 텐데 네. 그렇게 하려면 새만금 항만이 커지려면은 배후 단지가 이제 조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배후 단지라는 것은 정부에서 이제 그만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군산항이 발전하려면 뒤에 배후 단지 산업 시설들이 있어야 된다. 그 노력이 이제 전도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기업들이 많이 와서 네. 좀 이렇게 산업단지 좀 유치 좀 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그 최근에 그 외국계 기업을 포함해서 OCI 등에서도 이제 MOU를 맺어놓고 취소하는 사태도 좀 벌어졌어요.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현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 건가요? 지금 새만금은 그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이렇게 그 새만금은 앞으로 발전을 시켜왔는데 네. 예를 들면 중국 같은데 푸동 같은 데는 단기간 내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항만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도 얼마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새만금이 벌써 뭐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이제 답보 상태에 있는데 네. 이건 한마디로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새만금을 발전시키려면은 외국 자본이나 이런 대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려면 그 기업이나 외국 자본들이 가만히 앉아서 보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과연 새만금을 이렇게 개발시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그쵸. 그걸 보고 과연 되겠구나 정부에서 의지가 강하다 하면 아마 스스로 돌아올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땅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뭔 얘기냐면 이것은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매년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것은 지금 우리 한국 실정을 보면 정치적인
정치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약속도 했지만 정부에서 새만금을 정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행동으로 보여라. 그것은 예산, 해마다 예산, 네. 뭐 새만금 개발청도 이제 해야겠지만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 그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이제 외부에서 볼 때 과연 해만금 되는구나 하고 유치가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사실 그 대기업을 좀 유치를 하면 실제로 파급 효과가 좀 있잖아요. 특히 네. 이제 현대중공업이 군산의 자리를 잡으면서 그 파급 효과가 좀 상당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기업이 좀 유치가 되면 어느 정도 그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보시는지요? 어느 정도 그것은 되게 이제 그 여기뿐이 아니고 모든 항만들 네. 주요 무역항들을 보면 그 무역항이 있는 지역이 그 지역 경제에 기여도가 평균적으로 30%인지 40%입니다. 와. 그러니까 울산 같은데 뭐 현대중공업이 있지, 포항, 뭐 포스코 있지 네. 이런 데는 보통 한 40% 가까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그 지역에 말하자면 울산시면 울산시, 포항시면 포항시에 그 항만이 기여하는 것이 한 40% 가까이 된다. 거의 절반 것이고, 가까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고 이제 그렇지 않은데도 한 30% 정도는 이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부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약간 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부 지원이 좀 잘 되려면 정부가 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가 이제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희망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실제 정부에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네. 하게끔 우리 지역 도민들이 결집을 해서 정부로 하여금 그런 의지를 갖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공직에 이제 계시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그 해운 기업을 창업을 하시고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기업에게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 같은데 공직에 그냥 계속 계셨었어도 괜찮으셨을 것 같은데 왜 창업을 하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그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이제 공직에 있다가 제가 이제 퇴직을 무렵해서 다른 일을 한번 해야겠다 생각하고 명퇴를 신청해서 퇴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저이치 않게 됐어요. 제가 그것도 퇴직하고 하려고 했던 일이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해양 관련한 일을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네. 차에 한 1년 정도 준비해서 이제 그 목포에 있는 예선 업체를 하나 인수한 것이죠.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된 거군요. 제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시작한 것이죠. 예. 그 공직에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기업 창업뿐만이 아니라 약간 많이 아주 좋은 일을 하셨다는 풍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10년 넘게 문학상 장학금을 지원하셨다고요. 예, 예. 어떻게 해서 이제 바다와 문학 잘 매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예, 뭐 내세울 일도 아닌데 말씀하시니까 이제 인정이 된 것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전주고등학교 다녔습니다. 네. 그때 우리 은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석정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분한테 배웠고 오. 또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신석정 선생님이 저 주례를 서주셨거든요. 와, 그렇게 굉장히 이제, 영광이네요. 네, 그렇게 지내고 하면서 그 자연스럽게 이제 문학에 대한 이해가 이제 있기 시작했고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전주의 열린시청자회라는 이훈영 박사 지금 현재 전북 문학관장으로 있는데 네. 그 이제 고향이 이제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열린시를 하는데 좀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상금을 이제 지원했던 것인데 그게 뭐 아이고 괜히 나타내기도 그렇고 이제 그렇습니다. 아, 좋은 일인데요, 뭘.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뭐 신석정 선생님이 이제 탄신 100주년 되는 때에 이제 그때 그분의 이제 첫 시 작품이 촛불이기 네. 때문에 촛불 보장상을 제정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한 일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것을 그 국민들한테 바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문학을 통한 그 해양 그 사상 고치 이거 어떻게 했냐 생각을 해서 이제 전부 해양 문학상을 만들어서 지금 7번째 좀 하고 있습니다. 와, 예. 근데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된 예. 그 기본 바탕은 좀 약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신 것 같아요. 고향이 이제 우리 지역 진안군. 네, 그렇습니다. 이라고요. 예, 제가 지금 우리 진안에서 태어났고, 네. 제가 진안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안 청동군 태어났다는 아니죠? 것을. 그래서 진안은 참 여러 가지 지금 또 자연스럽게 또 사회생활 하면서까지 진안하고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초등학교 총동창회장을 벌써 한 10년까지 하고 있고, 향후회장도 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래서 전주 제전 진안군 향후회장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제 그 100주년 행사 때 초등학교 그때 우리 동문들 또 지역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참 잘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네. 회장님의 그 문학재단을 통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 기업의 밑에 후배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런 후배들에게 좀 인생의 선배로서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특별하게 제가 뭐 그 후배들한테 내가 뭐 얘기할 만한 그런 뭐 이슈도 아니고 그런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후배들 잘하고 있고, 네. 또 우리는 또 시대가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지난 초등학교 100주년이 지나서 벌써 금년 2월 달에 101회 졸업생 네. 나왔는데 그때 졸업식 때 갔었어요. 네. 가서 이제 졸업생들한테 이제 할 얘기가 뭘까 생각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참 좋다. 네. 근데 그 결과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과정을 충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좋고, 또 살면서 또 혹시 뭐 자기가 뜻한 바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네. 또 더디더라도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나만 떳떳하게 사는 그런 우리 후배가 되고, 그런 후배가 우리 지난 초등학교 동창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주 피화되고 살이 네. 되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좀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가요? 자녀 교육은 특별히 한 거 없어요. 저는 이제 성격상 그렇지만은 자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자기들이 할 바를 찾아서 하도록 해서 그런 주의로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잘 따라줘가지고 제가 간섭 않고 해도 스스로 잘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교육 그 전문가들은 이제 생각이 있겠지만, 이렇게 말하자면 간섭하지 않고 하는 그런 방식의 자녀 교육이 실패할 수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자기들 멋대로 그냥 그렇죠. 자기 방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나쁘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우리 애들이 참 잘해줘서 참 애들한테 고마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우리 자녀한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부모님이 항상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네.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지난에서 초대 진안군 농협조합장을 하셨는데, 그 양반이 평소에 저의 큰 귀감이었거든요. 그분이 평생 생전에 하신 말씀 중에 이제 2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네. 첫째는 너에게 빌려준 돈은 기억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받아야 할 돈은 기억하지 말고 내가 줘야 할 건 꼭 기억하라 하는 것 한 가지 하고, 네. 또 이렇게 시간을 참 아껴서 네. 근면하게 열심히 해라. 이게 잠잘 시간도 아깝다 하는 그 근면 철학, 네. 이 2가지를 항상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고, 그걸 좀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
가정교육 방침이 점점 대대로 내려오고 후배들한테도 전해지고 있구나라고 아주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전북의 큰 어른으로서 많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세우고 계신 계획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제 나이가 지금 이 나이에 들어서 무슨 장래 계획 이런 얘기 하는 게 참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다만 이제 제가 바라기는 네. 제가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을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내실 있게 참 성장이 잘 돼 가지고 그걸로 해서 보람 있는 일을 사회에 또 이웃에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대로 참 잘 되어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이제 바람이죠. 네, 회장님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이제 발전을 하려면 좀 어떤 부분을 좀 개발하고 좀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해양산업이요.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양수산부가 표활되었으니까 네. 큰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지금까지 하던 해운 항만이나 수산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큰 미래지향적인 무슨 해저 광물 자원이라든가 네. 무슨 해양 환경 또 광물 자원 그리고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많거든요. 네. 에너지 같은 거 모든 새롭게 개척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물론 잘 할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가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기존의 그런 기초적인 그런 해운, 항만, 수산만 생각한 게 아니고 좀 더 이제 멀리 보고 좀 모든 해양에 관한 분야의 일을 전부 찾아서 새롭게 좀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적으로 보면 군산항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좀 상대적으로 좀 정체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이제 경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만이 우리나라 큰 무역항이 10여 개 있는데 포항, 울산, 평택, 광양처럼 굉장하게 막 잘 돼가고 있는 데가 있고 딴 데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 돼 있는데 그런 곳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네. 말하자면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역에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포스트 세일을 하고 외국에 다니면서 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스포츠 세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들어올 기업이 어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항로가 이제 군산에 유치되면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항에 오면은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거나 또 무슨 여러 가지 그 밖에 혜택을 많이 주면서 들어오게끔 그 기업이 와서 이익이 되게끔 하는 쪽으로 이제 노력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나 군산시 같은 데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다른 데가 경쟁이니까 더 좀 딴 데로 가지 않고 일로 선택해서 오게끔 네. 더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좀 것입니다. 더 움직여달라.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는 내륙지방입니다만은 앞으로 바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바다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고 그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그래서 바닷속에서 우리 살 길을 찾아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이다, 현대중공업이다,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그게 바다와 관련된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전북 지역에서도 바다에 관련된 관심과 거기에 대한 성원이 있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이 전북 바다에 관한 한 제가 열심히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양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세계를 오랜 기간 제패했던 대영 제국의 계기도 해양 진출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전북의 발전, 해양 산업에서부터 좀 새로운 바람이 불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